지금 여러분은 학개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파트가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게 감정평가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론이에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파트가 바로 지금 공부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고, 지금 파트에서 매년마다 기본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우리 책을 보시면요, 383페이지죠. 네모 3번 현금 수지 한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자, 현금 수지가 뭡니까 하게 되면 현금 수지. 현금 수지는요, 영어로 캐시 플로우인데요. 쉬운 말로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수지가 바로 수익과 지출의 준말이잖아요. 현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흐름이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수지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자, 1번 영업 수지가 있고요. 두 장을 넘기시면 387페이지 두 장 넘기면 괄호 2번 있죠. 지분 복귀액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별도로 괄호 1번 영업 수지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소득 이득 적어주고, 영업 수지는 소득 이득을 계산한 거고요. 두 장 넘겨서 괄호 2번 지분 복귀액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본 이득을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영업 수지와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볼까요? 뒷페이지.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게 되면 목차 5번. 자, 투자 분석 기법에서 괄호 1번, 2번, 1번 현금 수지 분석은 화살표 교재 참조. 책을 보고 정리하는, 책을 보고. 책에다가 필기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83페이지 영업 수지. 얘가 뭐라고 했죠? 소득이득입니다. 다음에 지분 복귀액은 자본이득이다. 소득이득이 뭡니까?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사용과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이 되고요. 자본이득은 처분이죠.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상가를 삽니다. 얼마 주고? 10억 주고. 상가를 샀어요. 상가 목적이 뭡니까? 임대료 월세.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자, 첫 해에 임대료 수익 1억 들어오고, 다음에 1억 1천 받고요. 또 다음에 1억 1천 들어오고, 다음에 1억 2천, 또 1억 2천. 이렇게 매 기간마다 임대료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자, 요걸 구하는 게 바로 얘가 소득이득이죠. 얘가 바로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영업수지 계산. 다음에 이 상가를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여기서 처분해요. 팔자. 자, 10억 받고 샀는데 15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처분하자. 얼마 먹었죠? 5억 남겼죠. 얘가 바로 자본이득입니다. 요거 계산한 것이 바로 지분 복귀 계산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바로 현금 수지 적정이 되는 거예요. 현금 수지.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둘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둘 중이었어요. 얘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영업수지. 그러니까 얘를 집중하세요. 이걸로 공부 끝. 얘는요 별로 안 나와. 제 말이 실감이 안 난다면 일단 기출표를 확인해 봅니다. 기출표. 여러분들 1000시간 이어드린 자 기출표 있죠. 기출표를 보겠습니다. 기출표. 잠시 확인해요. 기출표 뒷페이지 보시면 제4장 부동산 푸서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까만 세모가 많은데 아홉 번째 줄을 봐요. 9번째 줄. 찾았습니까? 전화기 보이죠? 영업수지. 요거잖아. 영업수지. 예. 얘가 자 12회 때 2문제, 14, 16회 때 2문제, 17, 19, 20, 21, 23, 24, 25 2문제, 28, 29, 30. 그럼 여기서 가만하요. 최근에 30회 때 나왔고 31, 32 건너뛰었잖아. 원래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저는 이것 보고 강의 포인트를 맞추고 또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영업수지는 원래 무조건 나올 파트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음 까마시 지분 폭격은 딸랑 15회 때 얘는요 딸랑 한 문제 나왔어. 얘가 16번 나올 때 얘는요 딸랑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영업수지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영업수지가 중요하다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영업수지는 책을 봅니다. 책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383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지는 자, 표가 보이죠? 자, 표를 보게 되면 야그가 5개 보여요. 두 번째 줄 PGI 찾았죠? PGI. 얘가 가능 총소득이고 내려가서 EGI 유효 총소득이 되고 내려가서 NOI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 내려가서 BTCF 세전 현금 수지 맨 끝에 ATCF 세후 현금 수지 5개 소득 현금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5가지. 그러면 약어 있죠. PGI다, EGI다. 약어는 버리세요. 우리 시험은 항상 단어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가 가능 총소득이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가능 총소득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능 총소득이나 가능 조소득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조소득은 총수익을 말해요. 우리 시험은 주로 가능 조소득으로 또 출제할 때도 많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공실과 불량부채를 빼자.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 또는 유효 조소득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 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내자. 영업소득세.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세후 현금 수지. 소득 종류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로 구분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요. 빼는 게 많잖아요. 이때 세후 현금 수지. 얘가 투자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투자의 몫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투자는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 마지막에 세금 뗀 세후까지가 알짜 투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첫 번째, 가능조소득이다. 조소득은 총수익이죠. 쉬운 말로 가능한 총수익. 가능한 총수익. 얘도 유효 조소득이죠.
말 그대로 유효한 총수익.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뭘까? 물론 단어 두 개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 두 개 차이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을 지어요. 자, 임대주택을 짓는데 정마다 3세대씩 거주합니다. 총 4층 건물입니다. 총 몇 세대입니까? 12세대. 총 12세대. 편의상 각 세대당 들어오는 1년치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은 1,000만 원 잡을게요. 똑같이 1,000만 원씩 들어온대요. 그럼 곱하기 1,000만 원 납니다. 암산 얼마 됩니까? 1억 2천이죠. 1억 2천만 원. 얘가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임대 단위수 곱하기 임대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1억 2천이 들어서는 최대한의 가능한 총수익입니다. 얼마? 1억 2천. 그런데 이 중에서 맨 꼭대기 요 세대가요. 빚 건진 부분이 1년 동안에 임대가 안 돼요. 임대가 안 돼요. 다른 말로 공실. 그러면 1,000만 원이지. 그러면 임대가 안 된다. 공실은요. 수입으로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공실은 빼는 겁니다. 수입이 아니잖아요. 공실은 빼는 겁니다. 다음에 불량부채. 자, 여기 있는 세대가요.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들어오는데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잘 내다가 나머지 절반 6개월은요. 집세가 밀리고 있네. 쉬운 말로 밀린 집세. 집세가 밀렸다면 절반은 임대료가 안 들어왔잖아요. 얘도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수입이 아니잖아요. 얘가 바로 불량부채가 돼요. 그럼 얘가 절반이니까 얼마가 되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1,000만 원이고 밀린 집세가 500이니까 합치면 얼마? 1,500원. 실제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뺀다는 말입니다. 1,500을 빼는 거예요. 다음에 기타 소득은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바로 영업 외 수입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자, 이 임대주택 앞에 자판기를 설치해요. 얘가 기타 수입입니다. 영업의 수입이잖아요. 이 자판기를 운영했더니 1년 동안의 수입이 500만 원 들어온대요. 얘가 기타 수입입니다. 얼마? 수입 500 대주자. 암산 얼마 나옵니까? 1억 1천이죠. 1억 1천. 얘가 유효한 총수익. 일반적인 수익은 얘가 일반적입니다. 주로 일반 수익은 유효 조수로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총수입입니다.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자. 여기서 영업 경비는요.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죠. 뭡니까? 당장 관리비 내지, 보험료 내지, 전기세, 수도료, 광고료 또는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자, 총 유효한 총수익 1억 천에서 1년치 경비를 4천만 원 뺄게요. 얘가 시험으로 총수익, 총비용이에요. 총비용.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니까 순수익이 얼마 납니까? 얼마? 7천만 원이죠. 얘가 순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제 은행의 빚값자. 빚값자. 얘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은행이 융자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용자받으면서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를 말이에요. 예를 그냥 알기 쉽게 한 1,000만 원 잡을게요. 1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이 1,000만 원이다. 얼마가 나옵니까? 6천만 원. 여기까지가 세공제 전 수지가 돼요. 이 말은 아직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럼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죠. 소득세 한 500만 원 잡을까요? 세금 내자. 세금 내니까 최종 세후가 얼마 나온다? 5,500만 원. 얘가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몫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요 계산은요, 여러분이 중기 실무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많이 쓰이니까 얘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 조소득과 유효조소득, 일반적인 총수익은 유효조부터 출발하잖아요. 예. 일반적인 총수익에서 빼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처음 빼는 게 뭐지? 경비 빼요. 경비 빼고. 두 번째는 은행에 빚 갚자. 빚 갚자. 세 번째 세금 내자. 요 순서입니다. 항상 현금 흐름은요. 자, 총수익에서 유효 총수익에서 세 개 뺀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쭈르륵 넘어갑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순서 바꾸면 엉터리입니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지. 경비 빼고 세금 내고 빚 갚는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항상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럼 보세요. 총수익에서 비용, 경비 빼니까 순수익이다. 경비 빼면 순이 나와요. 순수익입니다. 다음에 빚 갚으면 세전. 빚 갚으면 세전이 되고요. 다음에 세금 내면 세후가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서 틈만 나면 그냥 중얼중얼 하세요. 아, 현금 흐름은 그 일반 총수익에서 빼는 게 세 가지다.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이게 그냥 계속 반복 하시면 입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빼는 거 세 가지가 한번 불러주세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어쨌건 빠르게 나올 때까지 한번 몇 번 반복합니다. 빼는 거 세 가지 다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아직 속도가 제 마음에 성이 안 찹니다. 반복합니다.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마지막 한 번 더. 빼는 거 세 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전철을 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 토대로 해서 빼는 거 세 가지가 늘 중요하거든요. 자, 숫자를 넣으니까 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게 전부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거구나. 나왔잖아요. 숫자를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쉽잖아요. 숫자를 넣으니까. 그런데 숫자를 넣은 것이 계산 문제. 영업수지 계산 문제는요. 이 많은 숫자를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이 얼마 자로 막 빼곡히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시오. 이 계산 문제가 언제나 A급입니다. 이걸 다 주면서 숫자를. 다음에 숫자를 요만큼만 줘. 그럼 뭐가 되겠지? 선영업소득. 그래서 세후 과시오 계산 문제, 선영업소득 계산 문제. 뭐가 더 중요하다? 출제원들은요. 여러분 골탕 먹이는 거야. 이러면 오케이지.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빼곡히 다 주면서도 이걸 구하시오.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무엇보다 숙달을 해야 됩니다. 띄엄띄엄 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자료를 차례대로 주니까 계산이 수월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는 이제 뒤죽박죽 섞어서 물어. 얘가 뒤에 들어가고 얘가 올라가고 섞어주는 거라. 점점 더 골탕을 먹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시험은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예. 숫자가 아니면 이론 문제가 되고 숫자를 넣었다 하면 계산 문제인데요. 통상 최근 시험은 계산 문제를 너무너무 잘 물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교 수준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딱 배웠다가 이 문제 딱 나왔다. 2분대로 푸는 숙달이 필요한 거예요. 숙달 안 해버리면요, 이 문제는 세워라, 내워라, 5분,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푸시면 떨어져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모든 계산 문제는요, 문제당 2분 넘기면 안 돼요. 2분. 계산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빼는 거 세 가지 뭐? 경비 빼고, 긋고, 세금 넣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예. 계속 입에 달라붙을 때까지 반복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봅니다. 자, 유효 저소득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냅니다. 중요한 거는요, 영업경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문제. 다음에 소득세가 중요해요. 끝. 예. 그래서 이거 예.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 경비하게 되면 아까 봤죠. 예.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전기료, 수도료, 뭐 재산세 등등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중요하니까 책 보고 확인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거래 1번 가능 총소득, 2번 유효 총소득, 3번 순영업 소득인데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줄래요. 1번, 2번 묶어주고. 얘가 중요해. 자, 영업 경비는요, 자, 지금부터 밑줄 안 칩니다. 이거 다 아는 상식이니까. 대상 분업선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동그라미 조심하세요. 우리가 운영하면 여러분 재산세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재산세도 경비 들어갑니다. 재산세. 자, 재산세, 다음에 보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가 모두가 영업 경비 들어갑니다. 2번, 영업 경비가 아닌 항목, 한 대출이 있죠. 영업비 아닌 항목, 이거 중요합니다. 자, 논리적으로 다시 봅니다. 얘가 뭡니까? 영업 경비. 예? 경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비가 아닌 거. 첫 번째. 자, 영업 경비가 4천만 원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앞에서 공실과 불량부채는 앞에서 뺐잖아. 얘는 여기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표만 딱 보더라도 공실과 불량부채는 앞에서 빼니까 경비가 아니대 말입니다. 다음에 은행의 빚값자 부채 서비스세 1,000만 원. 얘는 경비 안 들어가잖아요. 왜? 뒤에서 빼니까. 얘도 당연히 경비가 아니에요. 다음에 요거 소득세. 얘는 맨 끝에 빼는 거잖아. 당연히 경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득세. 네 번째,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영업경비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소득세 계산할 때 여기에 반영이 돼요. 소득세에서 빼는 거지 경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영어 경비 안 들어간다. 논리적으로. 오늘 2월 16일입니다. 이제 2월 달도 절반 다 지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이 6주차 수업이니까 6주차 맞죠? 6주차.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 2월 달 수업 듣다 보니까 한 달 반 지나갔잖아. 학교는 뿐만 아니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의 한 바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라. 자, 여러분들이 1월 달, 2월 달 공부하면서 겪어보니까 이 공부가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가 힘들다, 재미있다?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는 공부는요, 오늘까지만 힘들다고 하시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가 자꾸 우리 게시판 보니까 힘들다는 분이 댓글이 정말 많아. 그런 분들은요, 자꾸 공부가 힘들어지면 학교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직장 다니라 뭐 또 육아맘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리저리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칠 때까지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근데 이거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가요, 종류가 두 가지. 유스트레스. 다음에 디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유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 아주 몸에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유스트레스는요, 긍정 스트레스. 디스트레스는요, 부정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 공인모 게시판 댓글 보게 되면 힘들어 죽겠다. 공부도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그게 전부 다 이겁니다. 부정적인 힘들어하는. 그래서 가능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예. 이 유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은 축구하면 손흥민인데, 손흥민 전에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그 선수 이거 짱입니다. 짱. 박지성 선수가 유럽 프리미어 리그 있죠. EPL. 그때 아마 맨유에서 오랫동안 선수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유럽 프리미어 리그를 보게 되면 수많은 팀들이 거의 뭐 매주마다 매일같이 경기하잖아요. 그 축구 선수들이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축구장에 있습니다. 양 팀에서 입장합니다. 선수 입장합니다. 이때 딱 들어올 적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낀대요. 모든 선수가. 예. 그러면서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압박을 받는데요. 야, 오늘 시합 지면 어떡하지? 열심히 뛰다가 패스를 잘못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누가 태클을 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어디 골절상 다쳐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올 적에 엄청난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데요. 이게 뭡니까? 부정입니다. 부정. 근데 예외적으로 박지성 선수는 정반대입니다. 남들이 전부 다 힘들어할 때 딱 들으면서 오늘 경기는 승부를 떠나서 전 세계 수억 명의 관중들이 나를 지켜보니까 이기건 지건 나를 보고 전부 다 행복해한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뛰기만 하자. 승부고 뭐 부상이고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가장 열심히 뛰었을 때 모든 관중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멋집니다. 멋져요. 그래서 이양하는 공부라면 항상 스트레스도요. 바꾸면 생활이 달라지고 공부가 달라집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말.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원래 시험은. 어차피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 너무 힘들어. 말도 안 돼요. 그럼 있잖아.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 하자? 절교라. 절교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그래서 이양하는 공부
강의면 힘들다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재밌어도 또 힘들지게는 계속 좋은 마음가짐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이 김씨예요. 김해까지는 소개 못하겠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50대 초반이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1년 동안 계속 반에서 1등합니다. 1등이에요. 합격은 다른 당상입니다. 근데 당연히 합격했지 했는데 시험 딱 끝나고 그때 이제 학원 원장이 있거든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합격했다면서 밥 먹으러 가세요. 맛있는 곰탕 사주겠다고. 저 극구 거절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끌려갔어요. 근데 본인이 합격해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숨은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본인도 합격했지만은 자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농땡이래요. 끝에서 1등, 2등 한대요. 기가 막히게 애하고 막 뭐 안 맞아. 근데 중개사 1년 공부하면서 아빠가 애 손잡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되면 손잡고 도서관 갑니다. 따라와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니까 이 농땡이도 아빠 따라오면서 같이 밥 먹고 공부하니까 이제 그 귀찮은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딱 지났는데 본인 학기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애랑 같이 주말에 공부했더니 우리 애가요 1년 만에 중학교 전교 2등을 했대. 이게 너무너무 고맙다 하면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내 합격 부담도 내 공부 하나 때문에 우리 애가 습관이 바뀌어버렸고 우리 집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정말 그 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공부를 떠나서 공부 하나 때문에 집안이 다 좋아졌잖아요. 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실제로 힘들어하세요. 직장인도 계시고 육아맘도 계시고 댓글 보시면 전부 다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오늘까지만 힘들다고 하시고 이양하는 거 즐기세요. 그러면 또 공부하는 습관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재미있어요? 야, 꼭 강의하는 것 같네.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소감 물었더니 재밌다고 했어요. 공부하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암기껏. 공부하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공부 소감. 따라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하는 소감, 공부 소감 바로바로 떨려집니다. 공부 소감. 그래서 공부 소감. 우리 책을 보시면 동아미 2번 영어 경비가 아닌 항목 5줄 읽어보지 말고 공부 소감 적으면 돼. 바로 떨리시면 돼. 공부 소감. 예. 자, 그래서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 소감 바로 떨리면 문제가 바로바로 풀려버립니다. 예. 그럼 순수익이 나와요. 다음에 은행에 빚 갚자. 예, 빚 갚으니까 세전이야, 세전. 이때 빚 갚는 게 이제 은행의 원리금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소득세 내자. 이 소득세가 우리 책을 보시면요. 오른쪽 페이지 385페이지 있죠. 가로 5번. 세후 현금수지에서 표가 2개 나와요. 왼쪽은 선영어 소득 더하기 대체 충당금 빼기 이자 빼기 감가. 이 감가상각이 여기서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시고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에 세전 현금수지 더하기 대체 충당금 더하기 원금 뭐 해서 오른쪽 거는 X 버리세요. 사실 소득세는요. 앞에 거 체크된 거 얘가 계산 문제 필요합니다. 이론 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얘는요. 또 오늘은 경비를 알았으니까 얘만 남았거든요. 얘도 제가 3월 달에 그때 가서 보충하게 되면 다 완성이 돼요. 3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공부 소감처럼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영업수지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한 번 더. 자, 가능 총수익, 유효 총수익. 자, 빼는 거 세 가지 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빠르게.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요 흐름인데, 마지막 측면입니다. 가능 조소득과 유효 조소득. 차이는 아시겠죠, 차이.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요 두 개가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 없어요. 힌트. 얘가 0이 되고, 예? 얘가 0이 되면 같아지겠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예. 공실이 없을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결국 뭐지? 얘는 같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유효 저소득과 순영소득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영업경비가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리비 안 내는 거 없잖아. 관리비 내야 되지. 전기료 내지. 제사세 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는 0이 될 수가 없어. 얘는 뭐지? 요거 같을 수 없다까지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같을 수가 없으면 유효가 큽니까? 순영업 소득이 큽니까? 당연히 유효가 커야 되겠지. 커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까지도 묻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순영업 소득과 세전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행에 빌린 거 없으면 저당이 하나도 없으면 뭐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원리금이 빌린 거 없다 하면 양자는 같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전과 세후는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세금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세금은요 주로 내잖아요. 거꾸로 사업이 적자면 환급도 받잖아요. 세금은 내기도 하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급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중간에 0도 있어. 제가 세금 안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을 수 있는데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 소득은 같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 영업수지 원래 거의 나온다고 봤어요. 다음에 387페이지 괄호 2번 지분 볼게요. 집합 볼까요? 지분 볼게요. 처분할 때 얘는요 얘는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게시판 보니까 16번 나올 적에 얘는 딸랑 한 번 나와서 한 번. 그러면 이제 책을 보기 몇 페이지입니까? 387페이지. 그거 나와 있죠? 자, 파는 거니까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 가격. 매도 가격에서 빼는 건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맞죠? 빼기 3개 맞죠? 집어봅니다. 똑같아요. 빼는 게 3개인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차례대로. 그래서 거저먹기입니다. 경비 빼자 매도 경비. 경비 빼면 뭐? 순 매도 가격입니다. 두 번째, 은행에 빚 갚자. 자, 여러분 아파트 팔 때 빚 갚잖아. 아파트에 빚 갚는 것은요, 아파트 딱 팔고 중개수수 주고 난 다음에 아파트 융자 끌 때 앞으로 남은 융자를 계속 겁니까? 한 방에 다 꺼버립니까? 한 방에 다 꺼버려. 그게 바로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 남은 거를 한 방에 꺼버립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 빚 갚으면 뭐지? 세전 지분 복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내죠. 세금. 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아시죠? 양도소득세 다른 말로 자본이득세. 이게 바로 양도세를 말해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를 공제하죠. 그러면 세금 냈으니까 세후가 돼. 끝. 그래서 얘는 얘만 알았다면 흐름이 똑같아. 팔 때니까 매도만 집어넣으면 되고 똑같이 뭐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순,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원리가 똑같아.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도 많이 물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잖아. 예? 요거 빈 괄호 빈 괄호 빈 괄호 지워버리죠. 쉬워요, 어려워요? 그저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사주면 되겠지. 똑같아. 빼는 거. 요것도 빈 괄호, 이것도 빈 괄호. 빼는 거 전부 다 빈 괄호 해놓고. 메꾸는 거.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현금 수지 측정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특히 올해 시험은 요거 현금 수지. 30회 때 나세요. 31, 32 안 나와서요. 원래 굉장히 나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항상 원래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잘 찍어야 됩니다. 뭘 보고? 기출표를 보고. 자, 끝이 났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388페이지. 보시면 표 하나 나오죠. 자본이득세. 요거잖아.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요 표 X. 절대 보지 마세요. 예. 시험에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 버릴 거 깨끗이 버리세요. 자본에서부터 뭐 빼는 거 되게 많은데 쳐다보지도 마시고 버리세요. 389페이지. 네모 4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큰 목차부터 볼게요. 한 장 넘기니까 390페이지. 괄호 1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399페이지요. 399페이지. 399페이지. 괄호 2번. 어림셈법. 한 장만 넘겨줘요. 401페이지. 괄호 3번. 비율 분석법. 이 세 가지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괄호 1번에 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거는 충분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399페이지 볼까요? 399페이지 보니까 어림셈법. 얘는요. 한 장만 딱 넘기니까 400페이지. 표가 보이죠? 표를 보니까 공식이 몇 개 나옵니까? 7개. 요거 달달달 안개됩니다. 완전히 안개됩니다. 다음에 401페이지 비율 분석법도 한 장 넘기니까 박스가 5개 나와. 전부 다 안개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예배가 없어요. 싸그리 안개야 돼 그냥. 공식을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자 지금 안개하면요. 저 다 합니다. 오늘 밤새가 안개다 쳐요. 내일 되면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안개는요. 오늘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힘들게 안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할인 현금 순서법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확실히 이해하시고 이 수많은 공식이 있죠.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은 제가 3, 4월 과정에서 암기를 시켜드릴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타이밍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할인 현금 순서법 중심으로 봅니다. 책이 몇 페이지입니까? 할인법이 390페이지. 390페이지. 그럼 지금부터 할인 현금법은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1번 순현가법 MPV법, 2번 수익성 지수법 PI법, 3번 내부수익률 IRR법 있잖아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제목 보니까 자, 제목을 잘 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현금 수지 나왔잖아. 현금 수지가 영업 수지랑 지분 복귀 공부 다 했잖아요. 현금 수지. 요때 현금 수지가 뭐라고 했죠? 일정 기간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때 현금 수지가 바로 세후 현금 수지. 다시 왼쪽 볼까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지. 경비 빼면 선,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요거. 따라서 할인 현금 순서법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부터.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푸시면 할인 현금법은 싹 바꿔서 세전 현금 수지 틀린 말입니다. 세후부터. 기준소득은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자, 다시 할인.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제가 분명히 지지난 시간에 할증시킨다, 할인시킨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시킨다는 게 뭐라고 했다? 현재 가치 구한다. 줄여서 현가화시킨다.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똑같은 말로 얘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할인자가 이것도 바로 나오잖아요. 할인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봐도 할인 현금 수지는 뭐냐? 장래 현금 수지를 어떻게 현재 가치로 할인시킨다.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다가 요 땅에다가 빌라를 지어야지. 빌라 짓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짓는데 한 10달쯤 걸리겠네. 10달 잡고요. 그러면 이 땅에다가 빌라를 짓게 되면 처음에 건축비가 빠져나와요. 신축할 때. 이때부터 이제 공기마다 항상 별도로 이제 공사 정도에 따라서 계속 비용이 공사 건축비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신축하면서 공사비가 10% 빠져나가요. 한 달 지나서 또 한 15% 빠져나가고 또 한 보름 지나서 또 한 20% 빠져나가고 단계별로 공사비가 계속 빠져서 여기서 준공 끝납니다. 얘가 뭐죠?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지출. 그러면 얘는 비용 지출인데 빌라를 짓게 되면 분양하죠. 분양하면 계약금 받잖아. 계약금. 그럼 수입이 들어와. 수입. 처음에 계약금 10% 들어와요. 계약금이 10% 수입이 들어옵니다. 1차 중도금 20% 들어와. 2차 중도금 또 20% 들어와. 3차 중도금 또 20% 들어와. 마지막에 잔금 전부 다 내 30%. 자, 건축비가 빠져나가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분양 수입이. 얘가 뭐죠? 현금 수지, 수익과 지출입니다. 얘가 바로 현금 수지가 돼요. 근데 이들은 비교가 안 돼. 왜? 장래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돈의 흐름을 항상 현가화시키죠.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래서 얘를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만들어. 현재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전부 다 현가화시키죠. 이 모든 돈의 흐름을 전부 다 현가화시키니까 총 공사비 현재 가치가 10억 들어가더라. 얘가 바로 공사비 현재 가치입니다. 다음에 분양 수입이 들어와요. 이것도 장래 발생하는 거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만들자. 현재 가치. 모두 현재 가치. 모든 분양 수입이 현재 가치로 따지니까 현재 가치랑 12억이 들어왔대. 따라서 자, 모든 비용의 현재 가치가 10억입니다.
모든 수입이 현재가 10억입니다. 그럼 한눈에 비교되잖아요. 현재를 딱 따져서 할인시켜 놓고 보니까 비용이 10억이다. 수입이 10억이다. 빌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 수입이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용과 수입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시켜서 현가화시켜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바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비용 현가. 비용이 현재 가치. 얘는 뭐죠? 수익이 현재 가치. 항상 모든 돈의 흐름을 비용 현가와 수익 현가로 비교하니까 한눈에 확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의 기본 흐름이 되고요. 근데 강의 노트 보니까 종류가 3가지입니다. 3가지. 종류 3가지 봅니다. 첫 번째, 순현가법. 두 번째가 수익성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승률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요것만큼은 야구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나와요. 순현가를 MPV라고 부른다. MPV. 수익성지수는 PI가 돼요. 내부 수익률은 IRR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거 안 묻고 바로 MPV 하면 순현가. 야구도 물어요. 그래서 MPV, PI 다이렉트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야구를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이 3가지는 따로 보지 말고 한 방에 한꺼번에 비교하자. 첫 번째, 순정가 MPV가 뭡니까? 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쉬워요. 혹시 이건 다 아는 거지, 상식이니까. 볼까요? 총수익에서 빼기 총비용. 자,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순수익이 나온다. 이건 아시죠? 네. 총수익이 100만 원인데 총비용이 80만 원이면 순수익이 얼마? 20만 원. 다 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바로 현가만 집어넣어줍니다. 현가. 끝났어요. 다시.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순현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따라서 순현가는 뭐지?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순현가입니다. 그럼 이제 강의도 그대로 나와 있죠.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이꼴 순현가입니다. 이거 암기가 아니에요. 다 아는 거지. 따라서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는 순현가. 항상 이 방법은 단어 2개 딱 돌리자. 단어 2개. 요거 수익 현가 비용 현가. 그래서 빼니까 뭐가 되지? 순현가. 네모 빼면 돼. 빼면. 두 번째 수익 성지수는 똑같아. 나누면 돼. 수익 현가. 분자분모 나누기 비용 현가입니다. 나누면 수익 성지수가 돼요. 나누면 수익 성지수. 세 번째, 각해 만들어요. 수익 현가와 이꼴 비용 현가를
이걸 각해 만들자. 각해 만드는 할인율. 각해 만드는 할인율을 얘를 내부 수익률 IRR 이렇게 불러요. 자, 한 방에 정리됐어요. 반복합니다. 반복하자면 항상 요겁니다. 단어 두 개. 수익평가, 비용평가. 얘만 돌리면 돼. 단어 두 개. 수익평가, 비용평가. 빼면 뭐? 빼면 순평가. 나누기 하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끝. 그래서 할인현금법은 단어 두 개 딱 돌려. 수익평가, 비용평가. 반복합니다. 빼면 순평가. 나누기 하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한 번 더 빼면 순평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자, 한 번 더. 풀어봅니다. 빼면 순평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앞에 그림. 앞에 그림. 수익평가 빌라 얼마? 12억. 비용평가 얼마? 10억. 예? 그렇습니다. 수익평가 얼마? 12억. 비용평가 얼마? 10억. 순평가 얼마? 2억. 플러스죠. 남았잖아요. 이러면 투자한다고 했잖아. 다시. 만약 수익평가 12억인데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현재 가치가 12억이 아니고 8억으로 가정해. 8억. 그럼 비용이 10억인데 수익이 8억이잖아. 빌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지. 넣어봅니다. 수익평가가 8억이라면 얘가 8억이면 비용은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 순평가 얼마? 마이너스 2억.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 나왔잖아. 그러면 순평가는 무조건 플러스만 되면 돼. 네모되어 있죠? 네모. 이 네모가 뭐냐? 무조건 0보다 클 때입니다. 0보다 크다는 게 플러스를 말해. 결론. 순평가는 무조건 플러스면 투자 결정입니다. 왜? 수익이 더 큰 걸 말하니까. 마이너스는 무조건 손해예요. 따라서 순평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수익평가와 비평가는 분모, 분자, 나누기잖아요. 항상 수식에서 분자, 분모의 기준은 0이 아니고 1이 됩니다. 1. 기준이 1이 됩니다. 그럼 봐요. 자, 수익지수는 결국 수익평가 나누기 비용평가인데 숫자 넣어봐요. 숫자를 넣게 되면 수익평가 12억, 비용평가 10억이잖아. 그러면 수익평가 12억, 비용평가 10억이면 암산 안 돼요. 얼마? 1.2가 나와요. 그러면 수익이 20보다 많잖아. 1보다 크잖아요. 예. 그러면 투자 결정합니다. 거꾸로. 수익평가가 8억이다. 8억. 8억입니다. 수익평가가 8억인데 비용은 10억이야. 얼마가 돼요? 0.8이죠. 얘는 수익이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 항상 기준은 뭐가 되지? 1이 돼. 1.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면 수익이 많다. 1보다 작으면요. 수익이 작다. 비용이 많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아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분명히 설명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한 두 분은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올 것도 설명 안 합니다. 피해사는 거예요. 뭐냐? 내부 수익률 원래대로 공부하면요. 보관법이라고. 보관법이 있어요.
하면 얘는 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또 막 뭐 왔다리 갔다리 막 설명이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싫어집니다. 중요한 시험이 한 번도 안 나왔어. 33회 동안에.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전부 다 지워버리고요. 지워버리고. 우리 시험이 강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늘 확 들어오면 되니까. 그럼 이때 내부실이 뭡니까? 여러분 얘를 각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어려워요. 그러면 자 현실과 연결하면 자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해보셨죠? 주식. 예.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투자해서 샀는데 얼마에 팔았다? 1,200만 원에 팔았대. 수익률 몇 프로? 네? 20%. 얘가 내부 수익률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쉽게 공부하지 뭐. 그러니까 1,000만 원 사서 1,200 팔았다. 얘가 뭡니까? 예상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또는 얘가 똑같은 말로 내부 수익률.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내부 수익률. 다시 각자 만들어 볼까요? 수익현가 12억이잖아. 비용현가 10억입니다. 그러면 수익현가 12억이 되고 비용현가 10억이다. 이 말은요. 여기다가 빌라 지으니까 비용이 10억인데 이걸 10억에 팔았대. 10억을 10억에 팔았잖아요. 수익률 몇 프로? 20%. 얘가 같아지는 차이잖아요.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같은 말로 예상 수익률, 같은 말로 기대 수익률 공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첫 시간 공부했죠. 항상 기대 수익이 나면 무가 비교하더라. 요구 수익, 요구 수익. 그러면 기대 수익과 뭘 비교하지? 네모되어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입니다. 뭐가 더 커야 되지? 내부가 커야 됩니다. 기대 수익이 커야 됩니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항상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요걸로 끝. 문제 다 풀려요. 그래서 할인 현금비용이 나왔다면 방법이 세 가지더라.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인데 자 항상 얘만 딱 나왔다면 요거 단어 두 개. 수익현가, 비용현가 딱 돌리고요. 불러줘요.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다시 빼면 뭐? 순현가. 순현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다음에 자 나누기 하면 뭐?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분자 분모니까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 예. 자 그러면 책 봅니다. 지금 강의에서도 끝났고요. 책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390페이지. 거래 1번.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할인자가 뭐라고 했죠? 항상 현가화시킨다. 동함 1번.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란 두 줄 밑줄 하세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현금 유출, 즉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를 비교해서 투자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2번. 순현가법은 MPV 동그라미. 약어도 자체로 나올 수가 있어요. 순현가는 1보다 큽니까? 0보다 큽니까? 0보다 크다겠죠. 항목이 많잖아.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세요. 3번. 3번 보게 되면 순현가라 밑줄 하세요. 현금 수익 현가에서 현금 비용 현가를 뺀 것. 빼면 순현가입니다. 7번. 자, 가로부터 밑줄 하세요. MPV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 0보다 크면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요. 수익 승지수는 PI 동그라미 PI. 야근은 PI가 되고요. 자, 박스 이제 공식이 눈에 안 들어와요.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잖아.
현금 유입의 현가 빼기 현금 유출 현가, 수익 현가 나누기 비용 현가잖아요. 나누면 수익성 지수가 되고 공식 눈에 들어옵니다. 2번 밑줄 하세요. 수익성 지수가 자 1이 되면 현금 유입 현가와 비용 현가가 같아서 순현가는 0이 된다. 이거잖아요. 얘나 요 기준은요.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순현가 0가하고 얘는 의미가 같은 의미가 돼요. 예.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는 것은 순현가 0보다 크다는 걸 말한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그걸 4번, 393페이지입니다. 4번, 내부 수익률. IRR 동그라미, IRR. 얘는 뭐죠? 각해 만드는 할인율. 다음 페이지 봅니다. 2번, 내부 수익률이다. 밑줄 하세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각해 만드는 할인율 밑줄. 3번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각해 만드는 할인율이므로 밑줄입니다. 순현가를 0이 되는 할인율 밑줄.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경우 밑줄. 자 보세요. 결국 얘가 같다는 것은 순현가가 0이 되는 걸 말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걸 말한다 해서 내부 수익률은 결국 기준이 말이지 순현가 0 수익지수 1하고 기준은 거의 같아. 얘가 전부 다 기준이 같다는 말입니다. 5번네, 5번 보게 되면 여기서 계산된 밑줄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수율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를 채택 밑줄. 요수율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5번요. 순현가법과 내부수율법 비교. 얘는요 좀 고급 유료입니다. 그래서 5번은 설명은 많은데 어려워요. 이 부분은 아마 또 고급 과정에서 3월달 넘어가서 설명을 할 내용입니다. 자, 한번 반복하고 쉬겠습니다. 항상 할인 현가법은 단어 3개 딱 돌린다. 수익 현가, 비용 현가. 불러주세요.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빼면 뭐? 순현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면 뭐? 수익성 지수.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거 수익률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금융 파트를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